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역시 코로나19발 리스크가 좀 확산이 되면서 금값 급등, 유가 폭락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이탈, 국내 증시 조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에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등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도 없고 계속해서 빠지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빠진 이후에는 반등을 하고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하락을 하죠. 네, 국내 증시에 대한 하단 경고력은 아직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급락을 또 어떻게 보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의 특징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상하 등락 폭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갭도 엄청나게 뜨고요. 나스닥, S&P 500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미증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 증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보시면은 하방 경직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도 네. 연기금이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부담이에요. 지금 전고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뚫어낸다면 안전사상 선호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일단 조정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유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저점을 깨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WTI 41달러인데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20% 폭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30달러 초반까지 아마 올 건데요. 이게 유가가 급락하면 생산 원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급락한 부분부터 한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오펙 회의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오펙 국가들과 비오펙 국가들,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죠. 요걸 두 개 합쳐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합의에 실패했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아씨 모르겠다. 우리도 생산 확 늘려버려. 그러니까 사우디랑 러시아가 생산을 늘려버리면 유가는 폭락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또 수요적인 부분도 있는 게 글로벌 원유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수입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부진이 수요 둔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원유 생산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 감소도 안 돼. 이러니까 이제 급락한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가에는 절반이 투기 수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투기 수요가 꼈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유가가 상승할 때는 오버슈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게 아닌데 더 크게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고 하락할 것 같을 때는 언더슈팅을 시켜버려요. 더 급격하게 내리꽂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급격하게 내리꽂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WTI 41달러 선 표시는 의미 없습니다. 요거 30달러 선까지 떨어져요. 근데 30달러 선에서는 아마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지금 생산 원가, 그러니까 배럴당 생산 원가가 20달러에서 30달러 선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40달러까지 가요. 러시아는 이제 생산 단가가 뭐 20달러도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런 생산 원가를 평균 냈을 때는 생산 원가 평균을 내보면 배럴당 30달러 선이에요. 각 국가들의 이제 평균을 보면. 그럼 지금 유가는 사실상 생산 원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생산 원가 밑으로 더 내리꽂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달러 선에서 더 크게 하락해봤자 얼마나 더 하락할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품에는 사실상 분할로 매수를 접근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유가 반등이 나와야 시장이 반등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보면은 1969에서 하단을 잡았고 2100은 상단의 저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100을 딱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2선, 그러니까 1960에서 1950선은 제가 볼 때는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PBR적인 매력이 0.8배까지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요즘에 보시면은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매수하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매수 여력이 10조 원 정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원래 매수 여력이 연기금이 초반에, 그러니까 연초에는 매수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10조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 여력이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지금 연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 17%, 17.4% 정도 됩니다. 근데 연초에는 이걸 거의 다 채웠어요. 17.4%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 연기금이 추가 매수 여력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 매수 여력이 없었고 국내 증시를 딱히 사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비중이 어때요? 줄어들죠. 국내 주식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대 10조까지 매수 여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난주부터 이제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조금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단을 약간 방어해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900포인트 중반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반등님이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그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확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국에서 어떤 부양책을 뽑아내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팔잖아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이번 주에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클 때는 이 옵션 만기일에도 변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감안을 하시고, 네,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요 날에는 조금 변동성이 실릴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ECB 회의인데, ECB 회의는 원래 그렇게 기대할 요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금 ECB, 유럽은 아시겠지만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미국 금리 급격히 끌어내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100% 내리겠죠, 사실상. 100% 내립니다, 무조건. 그 ECB 회의에서도 어때요? 부양책을 안 쓰기가 어렵죠. 특히 유럽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면 ECB에서도 어떤 응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제 한국은행인데, 지금 최근에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 뭐 이렇게 비난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러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주열 총재라도 전 동결 쪽에 무게 둡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렸으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달 금토일까지 기다렸다가 내릴 것이냐, 아니면 임시회의라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냐, 요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연기금이 사고 있으니까 지수의 하단 조금 지지되지 않을까. 1950포인트 선에서는 그래도 지지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하방 경직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국제유가 폭락했는데 지금 생산원가 수준까지 폭락해서 여기서 더 크게 팍팍 폭락할까? WTI 30달러 선에서는 그래도 조금 지지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책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미국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22회 한국은행, 그렇죠? 그리고 섹터로는 그나마 이제 제약주가 제일 낫다라고 이제 봅니다. 오늘도 보시면 제약주가 선방이고,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말고요. 그 종목은 따라잡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뭐가 있냐면요, 그 미국의 암학회가 있어요. 4월 달에, 4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10여 개 제약사들이 그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암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으니까 제약주에서 그나마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시장의 흔들림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번 주도 집중하셔서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